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전체 상승이 되었는데,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3.8% 올라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거의 전부 다 한두 개 빼고는 상승으로 다 견인을 시켜줬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도 보게 되니까 이제 3,700이 다시 회복되면서 3,740에 올라타졌고, 그 다음 이더리움으로 보니까 장중에 얘도 2% 넘게 올라갔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도 1.2% 올랐고 2,236만 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5만 원 돌파가 되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 흐름이 좀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주다가 밀림새가 나오면서 지지를 좀 저항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죠?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를 지금 못 뚫네요. 그죠? 여기를 지금 못 뚫은 게 한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시도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750만 원도 돌파가 되긴 했는데, 그죠? 장중에는 돌파가 됐는데 다시 또 밀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은 거래로 좀 보니까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보니까 확실한 거는 어제 거래가 붙긴 했습니다. 붙긴 했는데 크진 않다.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 자, 이상합니다. 요걸 좋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치로 보니까 이 정도로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다 뚫어준 것 같다. 그죠? 최근에 비트박스 상단을 거의 다 이거 뚫어준 거 아니냐. 왜냐면 오늘 종가 위치가 3,740만 원인데, 3,740을 갖다 딱 그어 보면은 다 넘어갔거든요. 그죠? 네, 다 넘어갔습니다. 캔들 종가 위치를 다 넘어가서 처음으로 돌파 위치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이번 주에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네, 반드시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줬다가 종가로 가면서 또는 이제 밤 시간이 되면서 다시 밀리게 될 경우 추가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 이게 이제 보면은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이번에 이거 밀었을 때의 물량, 그죠? 하락했을 때 물량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딱 나와주는데, 이때보다도 좀 굉장히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적게 나왔는데 가격은 위로 땡겨 올려놨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일봉상에서 저항은 3,800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앞전에 3,900이 넘어가면 좀 시장이 좋아지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3,800이 넘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자리가 좀 잡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좀 하자. 대신에 오늘도 아니다. 오늘 사거나 추매를 때리는 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런데 보면 사실 이제 시세가 크게 가려면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거든요. 크게 갈 경우에는 항상 거래가 붙어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거래가 약한데 전체 시장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어제 특히 또 막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갑자기 또 급등한 애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뭔가 크게 돌파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대장들은 그냥 보면 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 결론을 내려버리면. 근데 어제 보면은 리플도 다시 장중에 거의 10%가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솔라 70%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갔고, 마스크 어제도 이제 리플하고 마스크가 움직여줘서 잘 갔는데, 그죠? 그 전날이었죠.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잘 움직였고, 그래서 주를 이루고 있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쪽인데,
벌써 어제 리플 거래량이 또 1조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붙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750원짜리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못 뚫어 버리면 요렇게 못 넘어가잖아요. 종가로. 종가로 못 뚫으면 이거 반드시 이렇게 무너집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 넘어가지 못했던 요 자리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맞고 밀렸던 자리인데 이번에 또 밀리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팔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한 번 더 시도를 했거나 750 돌파를 조금 지켜봐 가지고 약하다 싶으면은 비중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이 지금 상황에서 나쁘다고 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락으로 크게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과 같은 요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여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음봉을 확 빼버리는 요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여기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솔라가 70%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전날도 보니까 이렇게 전날 보면 이렇게 거래가 좀 나와줬거든요. 이때도 시세가 한 20% 나와줬었죠. 갖다 눌렸는데 다음날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떠냐? 얘는 그러면 괜찮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바닥권에서 일봉상으로만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돌파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돌파냐? 첫 번째 자리가 이제 여기네요. 여기 그죠? 한 550원짜리. 네, 550원짜리가 일단 뚫려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가 또 뚫렸냐? 예, 600원 자리 정도 봐야 되겠네요. 600원. 그죠? 600원. 이렇게. 이렇게 뚫리고 지금 현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자, 여기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지금 선 그은 데를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의 근처 와 있죠. 그냥 대략 선 가격이 650원 정도 되는데 650원 자리도 턱걸이 기준이에요. 그럼 과거로 당겨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쉽게 뚫겠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뚫리려면은 800원이 뚫려야 됩니다. 얘는 솔라라는 거는 800원이 뚫리면 아마 지폐를 한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장중에 800원 돌파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종가상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솔라가 잘하면 이벤트 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 아니 지금 가격은 여긴데 왜 여기다 선을 긋냐. 그죠? 이때가 뭐였냐면 상장되고 나서 바닥이었어요. 그죠? 그럼 저때 지금 바닥을 지금 올라와 준 상태인데 600 뭐 7, 80원이면은 만약에 700원이나 800원이 뚫려버리게 되면 800원이었죠? 800원이 뚫려서 종가로 오게 되면 이때 바닥의 위치로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다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타게 되면은 여기서 스타트가 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폐 보는 거는 리플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도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8천억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컸죠. 그래서 한번 최근에 상승한 것 중에서 70% 뜨긴 했지만은 기대해 볼 만한 애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플이는 이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분봉에서 놓고 보면 벌써 상승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그죠? 1시간 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방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느낌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한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눌리는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얼마까지 눌릴지 또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얘기하기 싫은 상황인데 오미세고하고 세럼이 제가 어제 이게 이제 4시쯤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4시 넘어서 갑자기 이제 시장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떠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야 이거 이랬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게시판에다가 전체 공지를 좀 올려드렸어요. 조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보게 되면 어제 세러미가 올라갔다 오긴 했거든요. 600원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정말 약했습니다. 정말 약했고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약했어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아직 뭐 몇 월 며칠 날 얘네 상패될 거예요. 요건 없거든요. 상패 이야기가 아직 없어요. 나중에 지금 유의에서 상패로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상황에 조심하세요라는 기사가 있어요. 공지사항이. 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유의사항을 찍혀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은 애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업비트에서만 봐도 한 두 개? 한 개? 하나 났나요? 그죠? 그거 빼고는 없어요. 유일하게 잘 살아남은 게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 네, 걔 딱지 없어졌는데, 이런 애들 지금 이번에 최근에 보면은 상패빔도 기대하기 어렵고, 유의사항 해지될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좀 보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유가 좀 어이는 없기는 해요. 어이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요게 또 이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의의 요거에 가능하면은 미련 없이 비중 줄이자. 내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막 물을 타고 또는 막 몰라서 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는 지금 다른 경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은데 떴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은데 떴다? 유의사항이 보통에는 상승 다 해놓고 하락할 때 보통 띄웠거든요. 시장이 좋은데 이걸 띄워놨고, 두 번째 유의에서 상패까지 예상을 하자. 그죠? 저도 정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런 얘기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죠? 불편하고 신경 쓰이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고 25년에 규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25년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무법지대예요. 사실 현재 코인 시장은 우리가 투자해서 뭐 수익 보고 뭐 그런 건 뭐 어떻게 보면 뭐 괜찮게 볼 수 있는데 거래소 자체나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무법지대입니다. 법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없애면 막 없앨 수 있고 칼같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손실 보면은 개인들 뭐 손실에 대한 부분도 별로 적용시키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돼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20, 지금이 이제 23년도잖아요. 23년부터 24년도 연말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25년도에 어떤 규정이 발표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장투는 절대 하지 말자. 이거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요거 지금 세럼 보고, 그죠? 세럼. 오미세고 봐도 차트가 그냥 일반적인 애들하고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오미세고에서 좀 놀랬어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흐름이 그렇게 싹 좋지는 못해서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시총도 뭐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죠? 오미세고는 지금 차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수급이 더 들어와서 모양이 더 좋게 나왔는데 유의 지정이 돼버렸죠. 시총은 3천억짜리. 예, 근데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규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꼭뭐 올라가는 게 뭐고 떨어지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24년도 연말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유의돼서 상패까지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무법지대 시장에서 현실적이에요. 어.
그래서 인제 요런 거를 쪼금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렇게 쪼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제 현재에서 마지막으로 비트 위치를 좀 보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00이 여기가 종가로 뚫리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반드시 3,800이 넘어야 되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하고 국내 거래소 포지션을 좀 봤을 때 돌파 저항 위치가 뚫렸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3,800이 넘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20일 날 요렇게 빠졌듯이 이거 보이죠? 22일 날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붕괴됐듯이 요런 식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단순히 어제는 참 상승 캔들은 좋은데 거래량이 참 아쉬웠습니다. 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